취업할 때 자격증 많이 쓰시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이면 더 좋을 텐데요. 하지만 부산의 일선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는 국제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과후 축구 강사인 김기봉 씨는 아시아축구연맹 지도자 C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인 피파가 인정하는 전 세계 통용 자격증으로 국내외 초등학교 감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올해를 끝으로 이 일을 못할 처지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들은 부산교육청이 만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격증 여부가 사실상 필수 조건인데 그런데 황당하게도 국제 자격증은 대부분 인정이 안 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하의 민간 자격정보 서비스에 등록된 자격증만 가능한데 국내 자격만 포함됩니다. 민간 자격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등록하고 운영하는 거여가지고 국제 자격까지는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진 않아요. 축구나 농구 같은 국제 스포츠부터 미국 미술치료사나 콩쿠르 입상같이 예체능 전반에서 해외 자격이 있어도 결국 안 됩니다. 자격 기준보다 훨씬 높은 스펙을 가져도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무리누가 오든 희는가 오든 여기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점수가 누락되기 때문에 감독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디테일함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자격증을 선별했다며 오히려 대한축구협회 등이 등록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란 입장입니다. 교육부에서 민간 자격 취득자 선정 시에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자격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부산교육청은 예외를 인정하며 국제 자격증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우주항공청과 천문연구원이 미국과 공동 개발한 태양 관측 장비가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미지의 영역이던 태양 활동의 수수께끼를 풀 초고성능 장비인데요. 전자장비 장애를 일으키는 태양풍 등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4, 3, 2, 1. 우리나라와 미국 나사가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 관측 장비 코덱스가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됩니다. 코덱스는 코로나를 관측하는 특수 망원경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됩니다. 무게는 220kg, 크기는 가로 세로 1.5m 정도입니다. 코로나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으로 태양 표면보다 어둡습니다. 일식을 제외하면 코로나 관측은 어렵습니다. 코덱스는 우주에서 가리개를 펴 코로나를 관측하는 원리입니다. What we do is we create an artificial eclipse, just like we've seen an eclipse here on the Earth, where the moon blocks the disk of the sun and we see the outer corona. We do that inside our telescope. 태양 표면의 온도는 6,000도 정도지만 코로나는 100만에서 500만 도에 이를 정도로 뜨겁습니다. 특히 전자장애를 일으키는 태양풍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코덱스는 코로나가 태양 표면보다 더 뜨거운 이유와 태양풍 예측 등을 연구합니다. 기존 장비와 달리 세계 최초로 코로나의 형상과 온도, 속도 데이터를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환경시험 할 때와 그다음에 하고 난 전후에서 실제 관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런 테스트들을 지상에서 직접 이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천문연구원은 코덱스가 태양 활동과 우주 날씨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과도한 CCTV 모자이크 비용과 관련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계속된 지적에 관리당국인 개인정보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수사기관 등만 볼 수 있던 CCTV 원본 영상을 이젠 사건 당사자도 볼 수 있게 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최근 부산에선 분실된 휴대전화를 찾고자 CCTV 열람을 요청했다가 모자이크 비용 수백만 원을 요구받고 결국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 경기도에선 건물 관리인이 CCTV 열람을 놓고 갈등을 빚던 입주민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CCTV 영상 확인이 쉽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원칙상 CCTV 확인 자체가 누구나 볼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것들이 모두 자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잇따르자 관리당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원래라면 모자이크가 없는 원본 영상은 수사기관이나 CCTV 담당자만 볼 수 있는데 이젠 사건 당사자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자이크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CCTV 모자이크 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는데 아동학대의 경우 당사자는 원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꿨더니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원본 열람으로 인한 그 갈등이라든지 피로감은 좀 줄은 것 같고요. 부모들이 이 아이가 학대를 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들의 불안감도 좀 줄어들었고.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는 160만 대, 민간까지 합치면 수천만 대로 추정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를 했지만 정작 제도가 미비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은 사소한 다툼부터 의료 과실까지 다양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사망자가 늘어 봉안시설 포화가 심각하다는 기획보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KNN 보도 이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확충공사가 필요한 부산 추모공원의 실내 봉안율이 99%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부산시와 주민들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부산 추모공원의 봉안율은 95.4%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실내 봉안율은 99.9%입니다. 잔여 봉안 시설이 93기, 사용 가능 날짜가 열흘도 채 안 남은 겁니다. 사실상 만장인 부산 영락공원은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하고는 봉안을 못 받는 상황. 정관 추모공원은 봉안당 한 개층 증축 공사를 해 3만 3천여 기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달 안에 증축 공사를 하지 못하면 장사 대란이 예고됐지만 부산시와 주민들이 전격 합의했습니다. 먼저 부산시는 정관읍 3개 마을에 대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상수원 7km 이외 지역도 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도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에는 연간 6억 원 넘게 드는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설명회 이후에 약속사항으로만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서로서 정리를 해서 기한이나 주체나 이런 걸 명시를 해서 약속하는 방향으로. 그 밖에 교통난 등 민원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문을 좀 보내주시면은 우리 쪽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고. 부산시와 주민들이 전격 합의를 하면서 이제 이곳 정관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증축 공사는 가능해졌습니다. 합의 내용은 내일 주민들에게 공문으로 전달되고 증축 공사는 8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사 마무리 전 부산시는 벽식 형태 야외 봉안담 5,200기, 1층 유휴공간 2,100기 등 7,300기를 선제적으로 마련합니다. 주민 대표 3명, 시 대표 3명이 TF팀을 구성하여 요구 사항을 서로 협상 끝에 만들어진 아니고요. 장사 문화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수 시설인 동시에 기피 시설인 장사 시설 확충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고려 청자에서 조선 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그 흐름을 이었던 분청 사기의 정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도예가들의 혼이 담긴 예술품과 생활 소품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날 옛적 김해 무척산에 살던 호랑이가 도자기로 빚어졌습니다. 호피 무늬에 붉은 빛이 감도는 철화 기법이 선명한 분청 사기로 올해 대한민국 분청 도자대전 대상 작품입니다. 허황우의 기환,
가을을 담은 호롱 이야기 등 저마다의 이름을 가진 분청 사기 수상작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도예 작가와 일반인, 학생 등의 작품 110여 점이 공모전에서 경쟁했습니다. 어두운 색깔 흙에 하얀 색깔 분 바른 도자기. 시기는 청자와 백자 딱 사이에 있었던 도자기고요. 세종이 사랑한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는 해마다 가을의 문턱에 열리고 있습니다. 최신 도자기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에는 방문객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색다른 게 많으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백색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기한 게 또 많고. 지난해까지 야외 텐트에서 운영되던 전시 판매장을 올해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전시 공간으로 옮겨 지역 도예가들을 위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예술 작품부터 생활 소품까지 각양각색의 도자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김해 진례 도자기 예를 들면 이제 오시면은 여러 이제 작가님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김해 이미지가 도자기하고 많이 이렇게 결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무사히 치러낸 김해시는 한중일 작가들이 참가하는 도자 전시회도 함께 열어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부울경은 금융의 방위산업, 우주항공, 수소에너지의 2차 전지까지 저마다 차세대 먹거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산업들을 부울경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함께 발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 기회발전특구의 금융, 경남은 국가첨단산단의 방산과 원전, 울산은 첨단 전략산단의 2차 전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게 과제인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각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AI 시대, 부울경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 인재 양성의 잠재력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게 KNN이 마련한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원전을 통한 안정된 전기 공급과 풍부한 수자원, 물류망까지 갖춘 만큼 공동 보조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강력한 연대 정책을 피고 그 우리 부울경에 필요로 한 인재들을 함께 생성해내고 또 제공하고 또 그에 걸맞는 R&D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창조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덕 신공항, 광역철도망이 보강되는 만큼 지역만의 경쟁력을 충분히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산은 금융과 전력 반도체, 울산은 수소 플랫폼과 2차 전지에 원대한 그림을 내놨고 경남은 올해 사천의 문을 연 우주항공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I 시대를 넘어서 5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을 실현한 중심지 역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남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 반도체가 연결되는 AI를 활용해 바이오 산업 등 또 다른 신산업 확장 가능성도 모색했습니다. 특히 울산은 부울경의 포항, 경주와 함께 추진하는 해오른 동맹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포항부터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울산이 그 중간에서 부울경 동맹도 경쟁 동맹 타면서 해오른 동맹을 하면서 이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피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출생률은 줄고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선점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부울경이 협력해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으로 AI를 선점하고 또 AI 기술과 접목시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017년 지역 분권 포럼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모색해온 KNN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이 오는 금요일 저녁 녹화 방송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성을 염원하는 부산 시민 160만 명의 서명이 오늘 국회에 전달됐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와 행안위원장을 만나
부산 시민의 절반인 160만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미래를 원하는 만큼 국회가 연내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도록 적극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경남교육청의 조례 제의 신청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례 제의 신청이 지역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공론의 장을 만들어 조례의 중요성 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7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산을 글로벌 커피 물류 허브로 만드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림 CSP와 화승 네트웍스, KNN 등 지역 기업들이 모인 컨소시엄은 중남미 커피 생산 수출국인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의 커피 기관들과 협력하기로 하고 부산시는 이런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해 부산을 아시아 최대 커피 물류 허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부산이 13.4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떨어졌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8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한낮에도 부산이 16도에 머물며 평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과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기온이 떨어지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거창이 3도, 진주 4도로 오늘보다 춥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16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함안의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가 15도, 함안은 16도에 머물며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부산권 한낮 기온은 모두 16도 보이겠습니다. 남해 먼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당분간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모레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 이후로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